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뇌가 그것이 낫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지금은 일단 그걸 피하는 게 더 이득이야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궁극적으로는 회피가 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무기력을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도 해요. 그 중에 아주 강조되는 방법이 과도하지 않은 꾸준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마주 앉아 호흡하고 또 움직여 보면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오늘도 선요가와 함께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기로 해요. 그럼 호흡과 명상으로 또 시작할 준비를 해볼까요? 오늘은 수식관 명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속으로 그 숫자를 세서 이렇게 마음에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함께 하는 건데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결국 이런 장치들을 하는 것은 내가 호흡과 명상을 할 때 완전하게 이완하고 집중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지 이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럼 일단 가만히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좀 만들어야 할 텐데요. 앞뒷발을 한번 바꾸어 주기도 하고 엉덩이도 좀 들썩여 움직여 보고 척추를 세우고 또 어깨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어디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펴도 보고 지금은 그냥 눈을 뜨신 채로 가볍게 몇 차례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숨이 정말 잘 들어오고 나가고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준다라고 마음 먹고요. 숨도 쉬어보고 앉은 자세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준비가 좀 되셨다면 이제 코로 숨을 부드럽게 마시고 다시 부드럽게 비웁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혹시 조금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는 건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면 눈에 떠서 저를 보시면 되는데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 놓고요. 눈 감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한번 섬세하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 손가락이 무릎 위에 놓였을 때 저는 너무 크게 접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접는 것 자체에 또 집중이 쏠리기 때문인데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것을 10번을 했을 때 그것을 한 세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시고 내쉬고 10번을 하셨을 때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왼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왼손 엄지를 약간 움직이는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살짝 접을 듯 말 듯한 한 번 까딱하는 정도의 신호를 스스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고 계셔도 괜찮고 그냥 한 번 까딱하고 펼쳐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마시고 내쉬고를 10번 하면 두 번째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아주 약간만 까딱 해 놓습니다. 그렇게 쭉 10번씩 10세트를 하면 10손가락을 다 쓰게 되겠죠. 그리고 5세트를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왼손에서 시작해 오른손으로 다 갔다가 다시 왼손 5번을 하고 나면 15세트가 되는 것이죠. 하다가 중간에 숫자를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10번을 세서 한 세트를 하는 동안 그러면 그 10번은 어떻게 셀 것인가. 벌써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부담감 또는 기들든 호기심 이런 것들까지도 다 관찰해 보시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호흡의 속도가 다 다르기에 제가 카운트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한 때에 제가 함께 마무리하자고 할 테니 그때까지 내가 10번씩 15세트를 세는 마시고 내쉬고가 한 번이고 그 10번이 한 세트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억이 되시겠죠? 아직 눈을 떠서 저를 보고 계시다면 다 같이 눈을 감을 겁니다. 그리고 눈 감고 계셨던 분들도 한 번 더 호흡을 고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호흡과 수에 집중해서 각자의 15세트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본인의 호흡의 길이가 좀 충분하시다면 10번 정도, 또 호흡의 길이가 조금 짧으시다면 15번 정도의 세트가 진행됐을 겁니다.
또 중간에 아예 숫자를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짧으시면 좀 길이를 늘려가기도 해보고, 또 숫자를 세는 것이 길어지는 게 너무 버겁다면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 반복해 보면서 스스로 연습을 좀 이어가시다가 다음에 또 한번 호흡의 길이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같이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이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게 될 때에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려 시선 바닥을 향할 겁니다. 뒷목을 부드럽게 놓아주고, 지금까지 하던 건 다 잊고 그저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 눈도 깜빡깜빡 움직여 떠줍니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라와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앉겠습니다. 오늘은 발과 발목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집에 사용하고 계신 아무 의자 다 좋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런 마사지 볼이어도 좋고, 뭐 테니스 공이어도 좋고, 그냥 이런 동그란 물체여도 괜찮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발 아래에 두고 이렇게 굴릴 수 있을 것이면 되고요. 혹시 조금 단단한 걸 가지고 계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또 조금 단단한 볼일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체중을 실어서 누르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셔야 돼요.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갖추어 놓고 이제 시작해 봅니다. 의자에 먼저 앉아 줄게요. 앉으셔서 한쪽 발바닥 아치 아래에 이 볼을 둡니다. 그리고 가볍게 굴려주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앞뒤 좌우를 동시에 하셔도 되고, 움직여 보시면서 사실 아주 큰 자극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발 아래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게 구르는 느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시원하면 좋겠다 하시면 살짝 상체에 체중을 실어서 하시면 되고, 그냥 발을 깨워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처음에 조금 저처럼 짧게 가볍게 움직였다면 천천히 지그시 눌러보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곳에 약간 머물러 보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점점 길어져도 좋고요. 발가락 끝까지도 갔다가 뒤꿈치까지 와도 되고, 그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이렇게 굴리는 것 말고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마사지 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실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걸 합쳐서 굴리는 데 쓰지는 않고 아예 반으로 나눠 놓고 그걸 밟는 데만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그냥 그렇게 합쳐졌다 열어지는 형태의 것을 사셔서 합쳐 놓고 굴리는 데 쓰시고, 그걸 분리해서 밟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볼이 하나 필요한데 어떤 게 좋을까 하면 자세히 좀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용도를 여러 개 쓰시거나 하나로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한쪽 발이 충분히 마사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슥 옆쪽으로 옮겨주고 반대쪽 발 아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굴려보세요. 조금 짧게 짧게 움직여도 보고, 앞뒤로도 좀 지그시. 그리고 볼이 아니더라도 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작은 절구공이 같은 것들을 써도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만 하신다면 이렇게 원통형의 조금 작은 것, 너무 큰 폼롤러는 발의 아치를
마사지 해 주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밀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평소에 사용 안 하고 뭐 여러 개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단단한 것을 쓰실 때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지 않는 것에만 신경 쓰시고, 조금 잔소리 같지만 쓰고 나면 바로바로 정리하셔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 그러면 집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유용한 도구가 되죠.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충분히 그 시간을 다 사용해서 발을 잘 굴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좀 머물러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으면 조금 체중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실는 정도로 해도 자극이 또 달라지죠. 충분히 움직여지셨으면 이제 볼은 치워 놓을 겁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매트 아래에 깔아두었다가 굴러가지 않게 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 빼내는데요. 지금 어디에 갖다 놓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아줄 거예요. 엉덩이 좀 들었다가 내려놓고,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면 발이 아주 잘 느껴지죠, 이제. 아치 주변 발가락과 뒤꿈치도 구분이 되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이제 이 정강이 바깥, 종아리의 바깥쪽의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을 할 겁니다. 발과 발목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위쪽을 이야기하죠. 발 따로 발목 따로 건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무릎에서부터 발목, 발까지를 사실 다 생각해 주어야 건강하게 쓸 수 있고요. 발목 자체도 당연히 강화해야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쪽 근육을 잘 쓰셔야 발목을 쉽게 삐는 것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쭉 복숭아뼈에서부터 좀 타고 올라오다 보면 무릎 바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작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은 들어요. 발바닥을 바닥에 잘 놓으시고요. 발끝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양쪽 발을 같이 할 거예요.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손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느라고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은 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이 들어졌다 내려오는 것처럼 발을 들었다 내리는 거예요. 조금 더 바짝 끌어당겨 볼까요? 그리고 내려놓고 바짝 끌어당겨 보고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쉽죠. 그런데 이 움직임을 이제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했던 것처럼 완전히 발목 꺾고 올라왔다가 내려놓는 것을 빠르게 탁, 탁, 탁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이어서 해보세요. 30번을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벌써 이 다리 바깥쪽에서부터 복숭아뼈 발등까지 조금 뻐근한 시원함이 있으시다면 잘 하신 거고요. 별 느낌 없네 하시면 그냥 살짝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바짝 끌어당겼다가 내려놓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숫자를 세지는 않을 거고 속으로 한 30-40번 한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바짝 끌어당겼다 내려놓는 거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40번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조금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맞습니다. 그냥 발가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전체에 힘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탁탁 움직여지던 것이 뭔가 좀 둔탁하게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이제 40-50 번을 할 겁니다. 저는 50 번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해 보시고요. 이제는 조금 더 무릎이나 이 종아리 허벅지 부분이 같이 너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해 보세요. 완전히 고정을 시켜 놓고 뒤꿈치도 꾹 눌러 놓고 발의 앞쪽이 탁탁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느려지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40 번에서 50번 정도를 해 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50 번에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느려지는 속도를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겨우 비슷한 속도로 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바깥 부분이 많이 당기고 발목까지 쭉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 앉으시든 의자에 앉건 소파에 앉건 몇 차례 반복해 보세요. 아주 잘 강화되는 동작이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쥐가 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풀어줄 겁니다. 앉으신 그대로 왼다리를 먼저 오른다리 위에 이렇게 숫자 4 모양을 만들듯이 올려놓으실 거고요. 오른손으로는 왼쪽 발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 무릎을 잡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세우고 내쉴 때 천천히 상체를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왼발은 완전히 꺾어서 이 왼 발등을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완전히 붙여줍니다. 숙이실 수 있는 만큼 숙이세요. 아까 정강이와 종아리 바깥쪽 근육도 자극을 했지만 힘을 잘 쓰셨다면 엉덩이까지도 그 자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을 꽉 눌러 밀어주면서 엉덩이도 조금 풀어줍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고 손으로 다리를 내려주면 조금 시원해지셨죠? 반대쪽도 올려줍니다. 손으로 발을 좀 꽉 눌러 밀어주고 그리고 반대손 무릎 위에 얹어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내쉴 때 손이 닿은 발의 부분, 무릎의 부분들을 좀 밀어내며 상체를 숙이실 때 바닥에 놓여 있는 기둥 다리가 바깥으로 너무 벌어지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발 잘 눌러놓고 한번 가보세요. 여유 있으시면 체중을 더 실으시면 되고요. 발은 계속 밀어줍니다. 숨 충분히 쉬어주고요. 한 번 더 숨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올 겁니다. 위에 놓여져 있던 다리 내려놓고 엉덩이를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다시 척추를 바르게 세워 앉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발의 앞꿈치를 들어서 탁탁탁 내리는 움직임을 했었잖아요. 이제 발을 놓고 뒤꿈치를 들어 올릴 건데 앞쪽을 잘 짚어 놓으시고 그리고 손으로 무릎 약간 위 허벅지를 아래로 눌러준 채 체중을 살짝 실은 다음 뒤꿈치를 들어 올려줍니다. 당연히 솟아오르긴 하는데요. 한껏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좀 눌러주면서 억지로 뒤꿈치가 올라오며 무릎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걸 유지하면서 끝까지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발을 가져와서 이렇게 세운다면 뒤꿈치를 좀 들어 올릴 수는 있을 텐데 종아리를 너무 긴장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반 정도 들어진다라는 느낌이면 좋겠어요.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내려주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지금 뒤꿈치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움직임이 더 쉽습니다.
발등을 앞쪽으로 좀 더 밀어내겠다 생각하고 발등을 움직이면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면 요 복숭아뼈 주변에서부터 발목 뒤쪽, 발날 바깥의 근육까지 쓰입니다. 천천히 힘을 풀어 잠시 내려놓고 발 좀 꼼지락 움직여주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발등 기억하세요. 뒤꿈치를 당연히 들어요. 들긴 드는데 더 들어 올리는 힘은 뒤꿈치를 드는 종아리의 힘이 아니고 내가 발등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에서 뒤꿈치가 따라갑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인지하면서 움직이시면 같은 움직임처럼 보여도 아예 다른 효과를 얻습니다. 발등 한 번 더 밀어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또 발 잠깐 풀어주고 긴장 내려놓은 다음 마지막입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살짝 눌러주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다가 마지막 힘은 발등을 밀어주는 것에서 닿습니다. 발등을 쭉 밀어주며 2번 더 숨 쉬세요. 천천히 내려놓으며 긴장도 아예 풀고 발 좀 들었다 내려놓고 가볍게 들었다 내려놓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다리를 가져와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다리를 좀 돌려주시는 움직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조금 잡아서 돌려주시고요. 괜찮아지셨다면 다시 다리 내려놓고 의자 위에 편한 자세로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근육을 이완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당장 그날 하루의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쌓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느 순간 놀랄 만큼 나를 성장시키고 또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남은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선요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